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7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이런 이제 그 참변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에서도 두 분이 극적으로 생還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내 배관이 공간에서 버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어떤 구조길래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하주차장의 구조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네. 공간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끔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진출 입구가 있고요. 예. 또 거의 이용자들이 이제 이를테면 건물이라든지 혹은 또 세대 내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공간의 대부분 이제 천정을 보시면 배관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천정면에 이제 보들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물이 이제 침수가 된 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제 물이 차면서 사실 물이 끝까지 다 완벽하게 꽉 차는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위가 거의 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 위쪽에 이제 이를테면 배관이 있는 그 상단 부분까지는 물이 차지 않아서 그 공간에 이제 산소들이 공기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구조된 그 두 분은 그런 공간 위쪽에 이제 위치하시면서 구조를 기다리셔서 구조가 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어포켓이라고 하면 공기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차 올라가지 못하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데 그 표현은 정확한 건 아니네요. 이를테면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에어포켓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물이 순식간에 차들어오면서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물이 차면서 공기가 그 안쪽에 이제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의 천정고가 물이 쌓여있는 부분보다는 더 높게, 대신에 물이 들어온 유입구는 채워놓은 상태라서 밀폐는 됐지만 상부부분까지는 물이 충분히 차지 않은 상황,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 공간 안에 물이 차 있지 않고 공기가 차 있어서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이런 이제 생존 여건이 갖춰진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요, 차를 빼로 내려갔다가 물이 어느 정도 차에 차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차에 탑승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생활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다시 돌아 나오려고 했는데 돌아 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차 있는 상황이었다면 차량을 무리하게 이동하시거나 차량을 이제 타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시지 않았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요. 네. 아마도 이제 차를 빼기 위해서 내려가셨던 분들은 다른 차들이 이미 이제 빠져서 나가는 것들을 보시고 내 차도 빨리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키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약간 좀 다르게 판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도 물이 차서 빨리 대피를 하려고 했다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물이 상당 부분 차 있고 계속 물이 유입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정상적인 보행이나 이런 부분도 어려울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이 또 급격하게 들어오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당황하고 긴장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나 신속한 대피에 대한 판단을 못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뭐 물리적으로 대피하시기 물이 이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어려우셨겠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당황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상황을 다 맞닥뜨리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빼라고 하는 안내방송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천이 범람하지 않고 물이 그렇게 차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한 12, 20분 사이에 지하주차장이 물에 침수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지하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순식간에 물이 찹니까? 아마도 이제 일반적으로 비가 오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런 빗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하로 만약에 유입돼서 물이 차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예측 가능한, 또 그리고 굉장히 또 서서히 이제 물이 차는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상황들을 전제해서 안내도 했고, 또 이런 이제 급격하게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차량 이동이 가능하겠다라고 뭐 안내를 하신 측에서도 그렇고, 또 차를 빼러 가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천이 범람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류가 돼서 급격하게 유량이 증가되고 이런 물들이 그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면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뭐 대처를 하거나 이런 상황 판단을 하기 이전에 물이 이제 굉장히 빨리 침수가 되는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침수된 주차장 같은 경우도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네. 물이 유입되면서 물이 이제 그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침수되는 데까지는 거의 한 7, 8분 이내에 이런 상황들이 다 발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7, 8분 정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차를 빼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신 분, 또 차를 빼러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뭐 대피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급박한 그런 시간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앞에 눈에 보이는 차가 참 침수가 조금씩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차 있는데 가서 차 주차장 문을 열고 이제 시동 걸고 나가려고 시도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네. 사람이라면. 네. 근데 그럴 때 어느 정도 바퀴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차량이 이제 바퀴로 따지면 차량이 어느 정도 잠겼을 때까지가 안전하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잠기면 사실은 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고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한다 하더라도 아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침수된 지역으로 가지 않는 게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득이하게 주행 중이나 또 어떤 상황에서 침수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위험한 수준이냐라고 본다면 대략 바퀴의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이 잠기면 위험한 상황으로 보거든요. 이는 이제 뭐 차 문이 잘 열리지 않을 정도로 수위도 되기도 하겠지만 네. 차량의 제어라든지 운전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 바퀴 한 3분의 2 정도 잠긴다는 건 차량 하부 부분이 대부분 잠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기능이 정지가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물이 3분의 2 정도 바퀴가 찬다 그러면 차량이 또 물의 부력에 의해서 좀 뜨면서 뭐 흐르는 네. 물 같은 데는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떠내려갈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략 판단하시는 기준들로 본다면 앞차라든지 주변 차량들이 대략 한 바퀴의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 요 정도 잠겼다면 이걸 운행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상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퀴에 물이 어느 정도 차도 그래도 네. 대피를 할 수 있는데 지하 공간은 사실 대피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예. 경우에는 차라리 지하철장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그냥 포기해야 되는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꼭 이런 침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재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일 때는 선제적으로 그 지역을 빨리 탈출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안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침수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정도에 따라서 이 공간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면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쉽게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 만약에 집에 불이 났는데 집 안에 금송아지가 있다. 예.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불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빨리 가서 금송아지를 꺼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사실 침수도 이미 침수가 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물이 얼마나 빨리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위험한 상황으로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 자체가 시작됐다면 사실상 그 공간에는 접근하시지 않는 게 사실상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우리 보통 주차장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출구가. 네. 그럼 자연스럽게 물이 이제 빗물이 비가 많이 내리면은 안쪽으로 쓸려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배수 시설을 만들거나 배수 펌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각 건물마다 그 건물에 적정한 양의 배수 시설들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런 배수 시설들은 그 건물이 앉아 있는 그 공간 혹은 그 면적을 대비해서 대부분 배수 용량들을 산정하는데요. 예. 이러한 배수 용량을 산정할 때도 그 지역에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비가 왔을 때 이 건물 내 내리는 비는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다른 쪽에서 있는 빗물이 다 들어오는 것까지를 다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용량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넘쳐서 흘러내려오는 물, 또 혹은 뭐 이를테면 범람을해서 물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부분, 또 혹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배수가 안 돼서 역류하는 이런 물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번 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건물도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배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뽑아내거나 이런 것에 관한 어떤 설계 기준이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설계 기준은 사실 이제 물이 그 건물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들은 대략 적용을 해놨지만 이렇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부분까지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초고층 건축물이라든지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규모 건축물들은 이 건축물들에 대한 특별한 심의들을 하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네. 그런 데서 이제 차수 대책이라든지 침수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이나 시설들을 적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중소규모의 건물이나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차수 대책이나 침수 대책,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배수 용량도 어느 정도 좀 더 늘린다든지 혹은 또 차수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시설 기준 같은 것들, 관리 기준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이렇게 계획되거나 준비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도심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지만 역류하는 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은 차수벽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네. 역류하는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역류하는 것들도 사실 어느 정도 대책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에 역류 방지 장치라고 그래서 우리 건물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물이 빠지지만 반대로 역류할 때는 이 밸브가 이제 닫히면서 물이 역류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이런 이제 역류 방지 장치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역류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역류 방지 장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역류가 발생하는, 그래서 침수되는 상황들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위에서 쏟아지는 물, 또 그리고 또 역류가 되는 시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경우에 완벽하게 이런 부분들 차단하기는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강남에 차수판 설치한 건물은 침수 안 된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수해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네, 물론 차수판이 이렇게 효과적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차수판이 설치해서 일단 물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네. 또 그리고 차수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물이 완벽하게 안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물이 급격하게 들어와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들은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지하에 있는 분들을 대피시킨다거나 이런 시간을 벌면서 훨씬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거든요. 네. 다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성능이 확보되는 거냐라는 것들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수판 같은 경우는 설치 의무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항상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이 시설이 아니거든요. 네.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제 고정대라든지 이런 것들 해놓고 비가 올 걸로 예상되는 때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은 해놨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제때 설치를 안 한다거나 혹은 또 시점을 잘못 맞춰서 설치를 제때 안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차수판 설치 자체만으로 이 부분이 이제 의무화된다는 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차수판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또 이런 때 비상 상황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갖춰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건물들을 다 차수판을 설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저지대라든지 또 침수 위험이 있거나 혹은 또 지하 공간이 굉장히 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침수가 됐을 때 위험이 확실히 이제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대상들은 일부 의무화를 이제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건물별로 자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하는데 지원을, 일단 나는 이걸 차수판을 해서 내 건물을 지키고 싶은데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지원을 하는 이런 방법들도 사실은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것 꼭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가을 태풍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꼭 이건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네, 게 있다면요. 예, 침수 이력이 있는 지역은 사실 지하 공간에 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수판도 준비하셔야 되고, 모래주머니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주변에 배수구라든지, 또 빗물바지 이런 것들의 청소나 정비도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이나 행동요령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에 따라서 행동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이 침수 시에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숙지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